중국어 사용하면 대화 거부합니다. 홍콩 카페에 등장한 충격적인 한글 비밀 메뉴의 진실. 불과 3개월 만에 한글을 마스터한 70대 할머니의 첫 편지에 손녀가 흘린 눈물. 그 감동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황입니다. 홍콩 몽콕 시장 한복판에서 블루코너 카페라는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8, 젊은 시절 영국 식민지 교육을 받아 영어와 광동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만 요즘 홍콩에 몰려드는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표준 중국어는 여전히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 카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평범한 찻집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고른 차와 정성스럽게 만든 디저트는 30년 경력의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이 작은 공간이 홍콩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했습니다. 아직 영업 준비를 마치지 않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게도 2년 동안 거의 매일 찾아왔던 한국인 유학생 민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민지는 홍콩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 카페를 자신의 작은 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홍콩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그럼 민지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담아 민지는 저에게 예쁜 노트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문양의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이라고 했지요. 그저 예의상 선물을 받았을 뿐, 그날은 바쁜 일정의 노트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무심코 민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토록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니요. 노트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수천 개의 복잡한 한자와 씨름해온 제게 한글의 단순함과 논리적 구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노트를 읽다 보니 어느새 제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한글의 기본 자모음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이미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니. 다음 날 아침 카페 메뉴판 한쪽에 장난스럽게 한글로 오늘의 특별 메뉴 꿀 레몬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후에 방문한 20대 홍콩 여성이 그 메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한글인가요? 꿀 레몬티. 맞나요? 놀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 배우고 있어요. 블랙핑크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특별 메뉴 주세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공유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들고 더 많은 한글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메뉴판에는 새로운 한글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시작한 일이 이제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지닌 놀라운 힘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카페에는 이제 매일 한글로 오늘의 비밀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놀랍게도 한글을 알아보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마다 찾아오는 대학생 그룹은 제 메뉴판을 보며 키득거렸고 자신들이 아는 한글로 음료를 주문하려 애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장난삼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메뉴는 한글을 아는 사람만 주문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일종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진 홍콩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한글 실력을 뽐내기 위해 일부러 카페를 찾아왔고 친구들에게 한글 메뉴를 읽어주며 뿌듯해했습니다. 5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는데 60대로 보이는 중국 본토 관광객 무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표준 중국어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가자 한 사람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요? 왜 중국어로 안 써놓는 거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특별 메뉴입니다. 원하시면 영어나 광동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관광객은 코웃음을 치며 홍콩도 이제 중국인데 중국어를 써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홍콩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홍콩 남성이 한글로 뭔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다향 청귤차 주세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했고 저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뭔가 소외감을 느꼈는지 음료를 다 마시지도 않고 서둘러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글 메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 사람들만의 작은 비밀이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을 조용히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단골 손님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민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카페 한쪽 벽에는 이제 한글 학습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과 음료 이름들이 한글과 영어, 광동어로 병기되어 있었지요.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고 일부는 메모장에 열심히 한글을 베껴 적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장 근처에 사는 마담 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은 그녀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한자를 몇백 자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지요. 이렇게 간단한 글자라면 나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아픔과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담 리는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1시간씩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일주일 만에 기본 자모음을 모두 익혔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한글을 따랐을 때면 그 눈빛에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기쁨이 빛났습니다. 홍콩의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습니다. 어느 오후 에어컨이 고장 나 카페 안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마담 리는 꼿꼿이 남아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 사는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직접 쓴 편지를. 마담 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인터넷에서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1443년 조선의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었을 텐데요. 그 위대한 창조물이 500년이 지난 지금 홍콩의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이것이 제 인생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한글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영업을 일찍 마친 카페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홍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2명 정도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급하게 접이식 의자를 더 가져와야 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지의 노트에서 배운 기초적인 한글뿐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첫날은 민지의 노트를 복사해 나눠주고 함께 자음과 모음을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열성적이었습니다. 특히 K-팝 팬인 젊은이들은 이미 한글의 기본 모양을 알고 있었고 노년층은 한글의 단순함과 논리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마담 리는 첫 줄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본 자모음을 완전히 익혔고 다른 참가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차를 마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기본 문장들이었지요. 또한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도 탐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광동어의 복잡한 성조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이자 한글학회 회원입니다. 홍콩에서 학술회의 참석차 왔다가 우연히 이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교수는 저희 한글 모임을 관찰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독학으로 한글을 익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발음과 표기법에 있어 작은 오류들이 있다고 지적해 주었지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제안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홍콩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한글 수업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교수의 지도 아래 한글 모임은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 혁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지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글 창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담 리와 같은 노년층 참가자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문자의 장벽에 갇혀 살아온 그들에게 600년 전 한국의 왕이 품었던 민중을 위한 마음은 마치 오래된 메아리처럼 다가왔을 테니까요. 윤 교수의 지도로 저희 모임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임들, 한국 노래를 통한 발음 연습,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서로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습했습니다. 윤 교수는 또한 한글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세계언어학계에서 인정받는 한글의 과학성,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한글의 특성 등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범한 홍콩 여성인 제가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글 모임이 점점 커지고 알려지면서 몇몇 눈길들이 저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관광객들 사이에서 홍콩 카페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는 곧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이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 씨, 귀하의 카페에서 정식 허가 없이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한글 모임이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지만 이런 공식적인 방문은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들끼리 모여 한글을 배우는 취미 모임일 뿐입니다. 그들은 제 말을 메모하고 카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한글 학습표와 책장에 놓인 한글 교재들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왜 하필 중국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입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때 윤 교수가 카페에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입니다. 이 모임은 순수한 문화 교류 활동입니다.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인류의 문화유산이지요. 저는 학술적 차원에서 홍콩 시민들과 일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윤 교수의 차분하고 학문적인 설명에 두 남성은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카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교수는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글 모임을 너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용히 친한 사람들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 날부터 카페 입구에 있던 한글 모임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대신 단골 손님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모임 일정을 알려드렸지요. 모임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오히려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윤 교수는 마지막 주까지 열정적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한글 교재와 학습 자료들, 그리고 한국문화원과 연결해주는 소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그가 전해준 세종대왕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과 문화의 민주화를 꿈꿨습니다.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한글은 그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윤 교수와의 작별 인사날, 마담 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한글로 직접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그 안에는 70여 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쓴 글자의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윤 선생님 덕분에 이 늙은이가 글을 배웠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교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윤 교수가 떠난 후에도 한글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함께 보며 생생한 표현들을 익히고 한국 요리를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마담 리의 한글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호주에 사는 손녀에게 편지를 보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편지를 써야 했지만 마담 리는 끝에 한글로 짧은 인사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손녀. 그녀가 이 5글자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글씨체를 위해 수십 장의 연습장을 채웠지요. 마담 리의 편지가 호주로 발송된 그날 저녁 카페에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홍콩 일보의 기자 린다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황 씨, 최근 귀하의 카페에서 일어나는 한글 학습 현상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자의 방문은 저희 소규모 한글 모임이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6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이제 홍콩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보 기자 린다 장의 기사가 나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홍콩의 작은 카페에서 피어난 한글 학습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저희 카페의 한글 모임을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특히 마담리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문자를 배워 인생의 새 장을 열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기사가 나간 당일, 카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카페를 둘러보았고, 일부는 한글 모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담리처럼 평생 문자의 장벽에 갇혀 살아온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2명의 중년 남성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상공회의소가 아닌 교육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공식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황 씨, 저희는 무허가 교육 활동에 대한 조사차 왔습니다. 귀하의 카페에서 정식 교사 자격 없이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 모임에 관한 자세한 정보, 참가자 명단, 교재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나 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윤 교수가 남긴 한국문화원 소개장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담리가 호주에서 온 손녀의 화상 통화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편지가 도착했대요. 손녀가 너무 감동해서 울었다고 해요. 마담리의 태블릿 화면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보낸 한글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손녀는 직접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할머니께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마담리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갑자기 모든 걱정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조사나 압박이 와도 이미 한글은 마담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카페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지였습니다. 30년 카페 운영 중 정기 검사 외에 특별 위생 점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세무서에서는 지난 3년간의 세금 기록에 대한 감사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분명 한글 모임과 관련된 압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용한 압력이 가해지곤 했습니다. 직접적인 금지나 처벌보다는 행정적 절차와 감사로 부담을 주는 방식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글 모임 참가자들에게 당분간 모임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담리를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카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모임을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마담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제안했고 대학생 리우는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기쁨을 이미 맛본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주 장소를 바꿔가며 한글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집, 거실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조용한 차이나타운 식당의 구석에서 모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공식적 만남들이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 모임이 더욱 은밀해진 반면 카페의 한글 메뉴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일종의 작은 저항이자 우리만의 비밀 신호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아는 손님들은 그 메뉴를 보고 미소 지었고 저도 그들에게 살짝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위생 점검은 예상대로 까다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사소한 부분들까지 지적받았고 개선 명령과 함께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무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국 작은 오류 몇 개를 찾아내어 추가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견딜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은 제 마음속에 한글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겪었을 신하들의 반대와 저항을 생각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모임의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담 리는 이제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대학생 리우는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공원 정자에서 진행되던 한글 모임 중에 마담 리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내게 한글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평생 한자의 벽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꿈꿨던 그 자유를 나도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가능성이었으며 세종대왕이 600년 전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홍콩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글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담 리의 작은 아파트가 주된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좁은 거실이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글 학습표가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윤 교수가 남기고 간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담 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익히기 전에는 조용하고 위축된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찬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이웃 노인들을 모임에 초대했고 그들에게 한글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담 리가 호주에 사는 손녀와 정기적으로 한글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위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고 마담 리는 그녀에게 한글로 간단한 인사말과 사랑의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한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월이 되자 한글날 기념 특별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로 한국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마담 리의 아파트에서 소박한 축하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축하 모임을 준비하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담 리의 손녀 제니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호주에서 홍콩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글날에 맞춰 방문 일정을 잡았고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제니가 도착한 날 마담 리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반겼습니다. 제니는 할머니가 보낸 한글 편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70년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직접 쓴 글자를 받은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지요. 제니가 가져온 선물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출판된 동화책이었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그림책으로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책이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니는 할머니에게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마담 리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천천히 더듬더듬 읽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읽어나갔습니다. 한글날 기념 모임은 그렇게 더욱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배운 한국어 인사말로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고 모임 구성원들은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을 뽐내며 짧은 자기소개와 글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한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통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마담 리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글로 쓴 첫 번째 시였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표현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 여정과 한글을 통해 찾은 새로운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도 새잎이 돋아나듯 나의 마음에도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마담 리의 시를 들으며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니는 할머니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담 리 다른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도 모아서 작은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홍콩에 피어난 한글꽃이라는 제목으로요.
마담 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 아이디어에 흥분했습니다. 평생 글을 쓸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한글을 통해 변화된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짧게는 몇 줄, 길게는 한 페이지 분량의 글들이 모였습니다. 서툴지만 진실된 이 이야기들은 한글이 지닌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니는 귀국하기 전 이 이야기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작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었고 완성되면 다시 홍콩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니가 떠난 후 카페에 대한 감시와 압박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글 모임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아서인지 혹은 다른 현안으로 관심이 옮겨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담 리는 그런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 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훌륭한 문자를 남겼죠.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요. 마담 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 주인에 불과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초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제니가 완성한 책자 홍콩에 피어난 한글꽃이 소포로 배달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지와 정성스럽게 편집된 내용,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실린 페이지들, 참가자들의 사진과 짧은 소개까지 포함된 책자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책자 홍콩에 피어난 한글꽃은 저희 모임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담 리와 다른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읽히는 글을 써본 적 없는 그들에게 이 작은 책자는 꿈 같은 성취였습니다. 특히 마담 리는 책자를 소중히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책자 몇 권을 카페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한글 메뉴를 알아보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조용히 보여주었지요. 책자를 본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노년층 손님들은 마담 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2월 들어 카페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새 학생들이 카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지가 떠난 후 한동안 한국인 손님이 줄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니가 호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대학생 커뮤니티에 제 카페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카페의 한글 메뉴를 보고 반가워했고 한글을 배우는 홍콩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원하여 한글 모임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 온 수진이라는 학생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 모임은 한국 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마담 리의 집과 제 카페를 번갈아가며 좀 더 조직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확한 발음과 최신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참가자들은 그들에게 광동어와 홍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문화 교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마담 리는 한국 학생들에게 홍콩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수지는 마담 리에게 한국의 명절 풍습과 세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카페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위생 점검과 세무조사는 더 이상 없었고 한글 모임은 이제 한국문화교류회라는 이름으로 좀 더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현지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이 모임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진정한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대학 방학 때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담 리의 한글 학습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깊은 감동을 받고 마담 리를 한국으로 초대했고 평생 홍콩을 떠나본 적 없는 마담 리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한글 모임 참가자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저도 마담 리의 첫 해외여행을 돕기 위해 동행하기로 했고 이렇게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담 리의 한국 방문 준비는 모임 전체의 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니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수진과 다른 한국 학생들은 서울의 날씨, 음식, 교통수단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마담 리의 여권과 비자 신청을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물론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마담 리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평생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녀가 70대 후반에 이런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8월 말 저는 마담 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한평생을 홍콩이라는 작은 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의 중대한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제게 새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뜻이 이렇게 먼 곳까지 전해진 것이 신기합니다. 제 마음에 핀 한글꽃이 이제 많은 홍콩 사람들에게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담 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그녀는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평생 문자의 장벽에 갇혀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마담 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한글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을 위한 한글 교실은 수진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활용한 재미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현대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음료점이 아닌 작은 문화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 수업 외에도 한국 영화 상영회, 김치 만들기 워크숍, 한국 전통차 시음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콩과 한국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다고 느낍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한글 메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 홍콩이라는 멀고 낯선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몽콕 시장의 분주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오늘도 저는 한글로 오늘의 특별 메뉴를 적습니다. 이제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며 문자는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선언.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로 피어난 홍콩의 작은 혁명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